S&P 500이 10% 이상 하락할 때, 물론 그 금값도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금값은 평균 3.4% 상승했다. 근데 앞으로 디지털 자산으로서 금이 등장할 거라는 건데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 수요는 늘어가지고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추석 연휴 굉장히 길었었죠. 우리 추석 연휴 동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주요 IB들이 S&P 500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6,700이 약간 넘었는데요. 대체로 연말에 7,000 안팎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한 4 내지 5% 이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AI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연준이 8월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 FOMC가 남아 있습니다. 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미국 소비 등 경제가 건전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서서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주가가 고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평가를 내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제프 베이조스죠. 아마존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AI 산업에는 산업적 거품이 존재한다. 주가가 펀더멘탈하고 동떨어져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품이 붕괴될 수가 있고요. 거품 붕괴된 이후에는 진짜 기업만 생존할 수가 있다. 아마존이 2000년 거품 붕괴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더 잘 됐죠. 이런 회사만 살아남아가지고 더 잘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MF와 BOE, 영국 중앙은행도 최근에 주가 거품에 대해서 고평가돼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 에바 IMF 총재가 있습니다. 이분이 AI 낙관론이 꺾일 경우 미국 주가 등 세계 주가가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거는 우선 미국 주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 특히 신흥국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란은행 BOE라고 그럽니다. 금융정책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현재 거품이 닷컴 버블과 유사하게 가열되고 있다. 금융시장 조정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주가가 특히 가대평가됐는데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전 세계 주가에 전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제프리 비어만이라고 있는데요. 테오 트레이드 수석 시장 분석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가일 것 같습니다. 시카고 놀려다 개민 교수인데요. 최근에 금값하고 미국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금값보다는 S&P 500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인플레 압력이 심각하다. 그 다음에 불안 심리가 최고조다. 이런 의미에서 조만간 S&P 500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빌린 시간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빌린 시간이라는 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실물 경기 펀더멘탈하고 그 다음에 S&P 500하고 너무 괴리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다가 AI 열풍 이것 때문에 벗어났다는 건데요. 조만간 S&P 500이 조정을 보이고 6,530까지 1차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6,530이 붕괴되면은 5,700선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를 주로 IB들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장기 추이를 보면요. 금값하고 S&P 500 다 같이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970년 1월을 제가 100이라고 했을 때요. 10월 9일까지 금값을 보니까 116배나 올랐고요. S&P 500은 약 73배 올랐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그 로그 값을 한번 취해 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오르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 상대적으로 기간을 조금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1970년에서 79년까지는 미국에서 1차, 2차 오일 쇼크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실물 경기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때 금값은 급등했고요. S&P 500은 거의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에서 2000년까지요. 20년 동안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제자리 걸음했죠. 그리고 95년에서 2000년까지는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주가는 급등했었죠. 그 이후 최근 보면은 금값하고 S&P 500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세계 금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주가가 S&P 500이 10% 하락했을 때 미국 금값이 어떻게 변동했느냐 이런 거 자료를 냈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제가 아까 70년대 금값이 오르고 S&P 500은 떨어졌다. 그리고 80년부터 2000년까지는 금값은 떨어졌고 특히 90년대 중반 S&P 500은 올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요. 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 상관계수도 분석해 놨습니다만은 금값하고 S&P 500이 동시에 오르고요. 어떤 때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미국 주가가 고평가됐다. 일부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죠. PER이 과거보다 높다. 그 다음에 경기 조정한 실러 PER, 그 다음에 PES, 주가에 대해서 매출액 너무 가대평가됐다. 그 다음에 거시지표로 버핏 지수 가대평가됐다. 토빈 Q에 비해서 가대평가됐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이것도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나치게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S&P 500 상위 5개 종목 시가총액 비중이 30% 초과했다. 이런 것들이 거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그 지표만 보면요. 흔히들 그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3분기에 제가 그 추정해 보니까 349%입니다. 2000년 IT 거품이 발생했을 때 그때 210%였었죠. GDP로 볼 때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만큼 통화량이 증가했지 않느냐. 그래서 주가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M2로 나눠보니까요. 올 3분기에 484%입니다. IT 거품 때 2000년 1분기에 443%였죠. 그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PER, 그 다음에 토빈 Q, 역사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 보면은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고요. 주가가 언제든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표를 보면요. 과거에 그 달러 인덱스하고 S&P 500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특히 2000년 이후로 올 9월까지 상관계수를 보면은 0.3, 그 다음에 특히 2010년 이후로는 0.74로 굉장히 높습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을 때, 달러 가치가 강했을 때 미국 S&P 500이 올랐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최근 몇 개월 동안은 달러 인덱스가 올해 들어서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P 500은 올랐습니다. 그만큼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도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지표, 거시지표나 전통적인 지표로 볼 때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고요. 언제든지 조정을 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금값을 결정하는 게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 미 10년 국채 수익률, 미국 소비자 물가죠. 근데 정기적으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늘 금을 한 10% 정도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 하락합니다. 미국 금리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물가는 다른 나라 물가보다 높습니다. 여기다가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줄이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값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10%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값도 가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달러 지수, 미 10년 국채 수익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추정해 보면요. 현재 금값이 이런 거 세 가지 경제 변수에 비해서 한 30% 정도 가대평가된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의 금 매수, 그 다음에 최근에 금 ETF가 활성화되면서요. 금 매수가 증가한 이런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금값이 가대평가되고 그 이후로 금값이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비슷하게 지금 금값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값은 오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표로 볼 때 금값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세계 금협회에서 자료를 아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7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S&P 500이 10% 이상 하락했을 때 과연 그 금값은 어떻게 됐는가 이걸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통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데 결론은 S&P 500이 10% 이상 하락할 때 물론 그 금값도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금값은 평균 3.4% 상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S&P 500이 떨어지더라도 금값이 3.3% 상승했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달러 인덱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금값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우도 S&P 500이 10% 이상 하락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금값은 올랐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가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값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보고 자료도 달러 인덱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 금협회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금이 디지털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금은 실물을 보관하거나 ETF 통해 가지고 금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앞으로 디지털 자산으로서 금이 등장할 거라는 건데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금이 거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사놓으면 실물의 형태로 몇 그램을 사놨다, 몇 도를 사놨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표시하고 있던데요. 토큰 소유권을 블록체인 형태로 보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거래하려면 좀 복잡하고 느리게 거래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금의 디지털 자산이 생기면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이 금본위제를 실시했죠. 금을 기반으로 해서 달러를 발행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세계 통화가 금 형태로 거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 본위로 달러를 발행했었는데요. 이제 세계 통화를 본위로 해가지고 금이 거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는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금을 안 사고 오렌 버핏도 금을 안 산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디파이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앞으로 금에도 이자는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전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디지털 자산화가 되면 앞으로 금 수요는 늘어가지고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이 나와서 참고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B들이 미국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나 거시적인 지표, 대표적으로 버핏 지수 이런 것으로 보면은 미국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고요. 저는 시간의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10 내지 15% 조정을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단기적으로 너무 가대평가됐다. 여기서 계속 오르기보다는 좀 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장기적으로 좀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70년 이후로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금이나 S&P 500 장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금 가격도 70년대 많이 오르고 80년에서 2000년까지는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S&P 500도 장기적으로 올랐습니다만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가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언제든지 조정을 벌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금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지만 금도 쉬는 기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요. 금도 일정 부분 보유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금을 사시는 거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절일 사칭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전화도 오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맞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과 저의 공식 오피셜 클럽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타디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채널을 제외한 카톡방, 밴드, 텔레그램 등은 사칭 계정이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